여러분 구독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한정훈의 부자 공식. 자, 오늘 시간은요, 제가 신문을 요즘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내년에 곧 그 총선이 임박해서 그런지 이 복지, 퍼주기식 그런 현금 살포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좀 이런 걸로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후죽순 퍼주기식 복지정책 제대로 알자.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가 심각한지. 자, 현금 살포형 복지에 빠진 지자체, 이거 매일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난미식 복지 퍼주기에 빠진 지자체 해서 뭐 여기 쭉 나왔죠. 청년수당 등 현금 지급 남발, 무분별한 돈 뿌리기 복지, 브라질 룰라 망국병 닮아. 이거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안 나던 게 왜 갑자기 신문에 막 나기 시작할까요? 바로 내년 총선용이라는 것이죠. 예,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이 포퓰리즘입니다. 인기 영합한, 인기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청년수당 300만원, 출산장려금 3,500만원,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우리도 하자. 성장과 복지, 이거 두 가지의 화두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성장하고 복지는요, 성장하고 복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 그래서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지만,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그리고 어떤 것이 나중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거꾸로 먼저 안 가고 먼저 갈 게 나중에 간다거나 나중에 갈 게 먼저 가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복지에 치중하려면 복지 돈을 준다는데, 혜택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복지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자, 돈을 걷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걷는 방법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세금을 많이 걷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둘 중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더 큰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더 중요한가? 지금 둘 다 많아. 둘 다 지금. 이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국채는,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쓰는 거는 한마디로 쓰기는 좋아. 돈을 이렇게 살포하기는 너무 좋죠. 근데 그 빚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 빚을 우리가 세금으로 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금으로 절대 안 냅니다. 어떤 세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세금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세금을 걷는 방법 다 아시죠?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지금 다 인상해서 세금 막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실은 이게 세금을 거둔 이 국민의 반발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은 사실 뭐 나라에서 돈을 쓴다는데 뭐 쓰나 보다. 그런 거지 특별히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반발이 심하게 되면은 이게 인기가 떨어져서 이게 표를 얻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국채 발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으니 나라 경제 살림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뭘 유발해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이나 이런 그 안전자산이죠. 금이나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입니다. 금이나 골동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의 돈의 가치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내서 복지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부채거든요. 예, 국가부채가 많아서 나라가 파산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부채가 많아서 국가가 파산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많이 떠들죠. 하지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 나라는 돼서 파산한 나라가 없고요. 오히려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20%가 넘어가는 그런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최대의 복지국가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난리죠.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국가부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채 발행이 계속되면 국가경제가 흔들흔들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성장 없는 복지 없고 복지 없는 성장 없습니다. 자전거에 두 바퀴라 그랬죠. 한 바퀴만 없어도 자전거는 못 굴러가죠. 자, 복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준다는데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런데 하지만 돈이 문제예요. 그 복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복지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면은 다른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쪽은 돈이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그런 지역들 사각지역까지도 또 정상적으로 과거같이 뭔가를 해주려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채 발행에서 이런 세금으로 마구잡이로 이런 어떤 이 지자체에서 복지로 막 퍼주기를 막 한다. 청년들에게나 뭐 하여간 이리저리 퍼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세금 누가 내요? 아무도 우리는 안 내.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내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반드시 다 짊어져야 될 부담이라는 거죠. 지금은 공짜니까 다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빚들은 우리 미래 세대에 떠맡기는 거니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요. 결국 핵심은 성장과 복지 둘 중에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 정부는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과 복지 둘 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리느냐. 자, 보시죠. 성장은 수단이고요. 복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복지 정책을 펴야지만 성장도 제대로 안 되는데 복지를 과하게 했다가는 위험한 일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을 우리가 버는 것은요. 못하려 벌어요. 돈을 버는 것은 쓰기 위해서 벌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고요. 쓰는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쓰기 위해서 버니까. 그렇죠? 이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돈을 이 목적과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요. 돈을 열심히 벌지 않고 반대로 돈을 마구잡이로 써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는 파산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수단을 통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고요. 쓰는 것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를 선택한 국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전 세계 경제 5위의 아르헨티나, 유럽 위기의 진원지 그리스 두 나라가 이 복지를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몰락했죠. 이 유럽 위기의 진원지죠. 그리스는 또. 두 나라의 몰락은 공짜 복지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웨덴식의 일하는 복지가 훌륭한 모델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퍼주는 복지는 그거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주다가 만약에 뺏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그만 줘. 니네 이제 줬던 거 그냥 그만 다 돌려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심해지죠. 그래서 한 번 주는 건 쉽지만 다시 되돌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자, 경제가 성장을 해야 복지도 뒷받침이 됩니다. 자, 복지 선진기 스웨덴도 부모가 취업 중이며 주당 40시간 아니면 15시간만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소득이 이제 3만 불이에요. 이런 이 복지 선진국들 따라가려면 또 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는 나라들을 흉내낼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제 겨우 3만 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느냐?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서 급한 곳부터 투입을 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선별적 복지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정부가 우리 전 국민, 우리 5천만 전 국민한테요.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해요. 20만 원씩. 그런데 이 20만 원씩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기 가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큰 일이지 공짜로 20만 원씩 줘봐야 그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선별적 복지잖아요. 선별적 복지. 예, 선별적으로 나눠서 하자. 우리는 그 복지 강국,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를 따라갈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정말 이 부모들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일단 우선순위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돈을 쏟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쪽방촌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2순위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돈이 있는 여유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곳들을 먼저 정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선별적 복지가 우리가 시급히 지금 해야 될 상황이지 보편적으로 돈을 막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정책은 우리 후대에 빚만 떠넘기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이자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은 별세하셨지만은 이분이 이런 명언을 얘기했어요. 진정한 복지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지 대상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멋진 얘기죠.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요즘 며칠 동안에 신문에 계속 그런 복지, 퍼주기 복지, 지방자치제들 복지, 너도 나도 여기도 하는데 여기도 하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제가 한번 작심하고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